저는 더 떨어져도 롱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선 6월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분기 마감을 통해서 현금을 추스리 되죠. 기간의 유동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7월은 어떨까요? 신규 자금을 다시 시장에 재편성을 하면서 유동성이 모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동과 ICT, 클래식한 관점에서 차트의 저점들이 모두 비슷한 구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동부터 보겠습니다. 파동은 하락 5파 안에서 1파의 시작점에서 3파의 저점을 확장으로 되돌렸을 때 5파의 저점을 알 수 있다라는 0.382 구간에 대한 공식 57.5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부 파동으로 들어와서 이 구간이 정확하게 겹치는 구간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데요. 1, 2, 3, 4, 5파 카운팅에서 우리가 1파에서 3파의 저점을 확장으로 되돌렸을 때 어디 57.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 카운팅의 저점과 지금 세부 파동의 저점을 비교해 봤을 때 57.4와 57.2, 즉 57에서 58K 사이의 1차 저점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파동이 아닌 클래식과 ICT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 상승 빨간색 추세선을 이탈한 뒤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해당 파란색 추세선까지 하방이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봤을 때 해당 추세선이 가리키는 마지막 자리 57.2K가 놓여져 있고 아래로 꼬리를 헌팅하더라도 55K까지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런데 즉 겹치는 구간의 57.2K가 어디? 파동이 가리키는 57에서 58K 구간과 명확하게 겹치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리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차트 분석 엄청난 인사이트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 여러분의 좋아요가 너무나 절실하고요. 오늘은 더 떨어져도 우리가 어디까지는 롱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지, 최대 하방 구간은 어딘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 자료 가져왔고, 추격을 한다면 어디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까지 여러 가지 관점 가져왔으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만 준비했으니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전에 가져왔던 거래량을 동반한 해당 음봉이 만들어낸 FVG, 페어밸류 갭이라고 해서 개미들이 참여하지 못한 갭 구간이죠. 해당 갭 구간에서는 중단선, CE라고 불리는 해당 분기점에서 지지를 받아줘야만 추가적인 진행이 가능한데 해당 분기점을 넘지 못하면서 계속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해당 고점에서 고점이 이어져서 만든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 채널을 만들었던 이 상단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리테스트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저는 떨어져도 롱을 봐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매매 전략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숏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평단이 좋다면 일단은 홀딩을 합니다. 어디? 이 비트코인이 61K를 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규로 숏을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비추합니다. 저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관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숏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내가 정말 책임지고 스위칭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아니면 비추하겠습니다. 자, 그럼 롱은 포지션을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현재 무포지션인 분들은 우리가 뚫고 올라가서 돌파 지지를 받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방으로 떨어져서 아래 구간을 리테스트하고 갈 때 눌림롱을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ICT 관점입니다. 자, 우선 저는 파동보다는 ICT를 주로 다루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CT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는 ICT 관점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첫 번째 저점이었던 유동성을 따면서 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 캔들의 저점은 내려가고 RSI의 저점은 올려주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주봉에도 나왔고 일봉에서 또한 저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RSI를 올려주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주봉과 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전부터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번 패닉장에서 이번 시즌에 만들어낸 저점의 유동성을 따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꽤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전 다이버전스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다이버전스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겠죠. 근데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하방 리스크는 분명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상승 추세로 버텨주던 해당 빨간색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아래 계속해서 이전 저점이었던 59.1을 받쳐줬던 해당 추세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 그런데 이 저점이 57K까지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일봉에서의 오더블럭 그리고 지금까지 파기되지 않았던 주봉에서의 오더블럭까지 지금 이제 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들은 이제 지지 구간이 되겠죠. 자, 오더블럭의 뜻이 뭡니까? 세력들이 매수를 한 자리 혹은 매도를 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강력한 지지반등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시면 일봉에서의 오더블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 계속해서 지지 구간이 있다는 것은 일단 이전 유동성을 따면서 내려왔다면 지지 구간이 즐비할 때는 롱을 잡아볼 수 있는 롱 전략으로 들어서는 것이 저는 손실이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규 숏은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주봉 59K 주봉의 오더블럭이자 FVG 상단에서부터 저는 현재 롱 홀딩을 잡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실시간으로 29.65%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본전 로스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57K까지의 하방에 대한 여파로 떨어져도 다시 한번 롱잡을 이런 매매 전략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꼬리로 헌팅을 한다고 해도 저는 크게 55까지 열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롱 포지션을 생각하고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해당 포지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숏에도 전략을 쓰실 수 있는데요. 자, 아직 하방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아직 숏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제 이번 숏 포지션 최고 목표 수익률은 202%였고요. 자, 저는 어떻게 해당 숏 포지션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매매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오더블럭과 그 다음 추세 그리고 캔들을 함께 보았었죠. 해당 포지션은 여기 있는 채널을 이탈했을 때부터 들어간 포지션인데요. 이 포지션을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해당 FVG 개미들이 참여하지 못한 갭 구간이 생겼고 이 갭 구간은 뭐가 생긴다? FVG와 오더블럭은 하단 중단선 상단에서 저항과 지지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매수세로 뚫어주지 못하는 것은 숏 포지션을 홀딩하라는 뜻이다. 자, 그리고 저점을 갱신했고 또 한 번 저점을 갱신하고 위로 올라가지만 여기에서 CE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해당 음봉에 대한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중단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돌파만 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음봉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당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홀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내가 숏을 홀딩하고 익절하는 기준은 이러한 추세 전환에 실패를 하는 차트 이 추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숏 포지션을 왜 홀딩하고 있을까요? 아래쪽을 보셨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해소해야 되는 음봉이 무엇이죠? 해당 음봉인데 아직까지 이 중단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르게 보면 이렇게 더블 바텀을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당 음봉에 대한 갭 구간의 중단선을 아직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숏 포지션을 익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롱과 숏에 대한 관점 모두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롱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인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자, 해당 관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 모셔서 따로 제 매매일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자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들어가는 지니가 만약 오늘 떨롱이 생겨서 다시 잡는다면 제 지니가나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실시간으로 보통 제가 차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세분화된 관점에서 실시간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도 무료 브리핑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거 아시죠? 지금 순차적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7월 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하셔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시는 파동의 관점으로 한번 떠나가 볼까요? 파동은 세세하게 다루진 않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들만 다뤄볼 텐데요. 저와 아마 관점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저는 파동으로 필요한 것들만 참고해서 볼 테니 말이죠. 자, 그럼 파동은요, 우리가 126K부터 크게 오파를 그리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오파 안에 또 한 번 엘리어트 파동으로 또 오파가 나올 것이고, 이 마지막 오파 안에 또 한 번 오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부 파동을 모두 이해하시고 떠나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오파 하락이 어디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 파동의 계산법인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파동은 1파의 시작점과 3파의 저점, 확장으로 4파의 반등자리까지 올렸을 때 0.382 구간까지 첫 번째 떨어지고, 이곳에서부터 조금 더 과하게 아래로 떨어진다면 0.618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의 형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0.38이 정석적인 저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두 번째 세부 파동에서 가리키는 5-5파의 저점은 과연 비슷한 영역으로 나오게 될까요? 자, 5-5파 안으로 들어와서 1, 2, 3, 4, 5파동에 대해서 카운팅을 했고, 이전 제일 큰 파동에 대한 저점은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1파의 시작점과 3파의 저점 그리고 4파 반등 지점을 우리가 그었을 때 똑같이 0.382 구간까지 우리가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이 구간이 58.231. 자, 살짝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굉장히 근접한 구간에서 5파 마무리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집착적으로 이 마무리 파동 안에 들어가서 1, 2, 3, 4, 5를 또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마지막 파동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파동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관점으로 4시간 봉으로 오게 됐고요. 우리가 1, 2, 3, 4, 5를 똑같이 봤을 때 마지막 3파로부터의 되돌린 구간 4파 반등 지점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뭐 플랫 조정이다, 뭐 WXY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그거에 의거하지 않고 일단 저점을 구하는 데만 공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파에서 3파의 저점은 똑같고 4파의 고점을 한번 우리가 올려봤을 때 어디입니까? 57.4K입니다. 사실상 4파의 반등 구간이 여기가 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구간을 저점 구간으로 알 수 있고 동일하게 이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구간을 정석적으로 봤을 때 57.4에서 그리고 58.2까지 저점을 한번 잡을 수 있는 구간으로 파동의 이 저점 구간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ICT에서도 다시 한번 방어를 해주는 최저점대가 어디다? 57.2K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저점 방어 구간이 파동과 ICT 관점에서도 꽤나 겹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57에서 58 구간이 우리가 충분히 롱을 잡아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자리도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숏이 아닌 계속해서 롱잡의 의미를 둬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롱을 보고 있고 최대로 아래를 헌팅한다면 55K까지도 조금 열어놓을 생각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관점은 2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테더 차트에 의거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게 꽤나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꽤나 오랜 시간을 좀 썼죠. 자, 근데 제가 왜 파동을 보면서도 ICT를 근거해서 매매를 할까요? 자, 파동이 이런 자리를 준다라고 하든 우리 관점에서는 이 자리를 주지 않고 여러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나름인 파동보다는 우리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면 대비 정도만 해주시고 자리를 안 주는 것에도 대비를 하며 계속해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는 우리 위쪽 청산 물량으로는 60.2K의 청산 물량이 있었고 어제 해당 구간을 죽이고 나서 숏 개미들을 죽였겠죠. 숏을 죽이고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그대로 이탈을 해서 현재는 채널의 상단이자 추세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58.856K에 다시 한번 청산 물량이 롱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해당
해당 구간에서 채널 이탈 자리가 나온다면 아래에 있는 청산 자리를 주기로 올 수 있으니 해당 구간에 대비하시면서 지금 스캘핑이나 단타 이런 것들 들어가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영상 1부를 끝내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2부에서는 일부를 간략하게 다룬 정리본 그리고 태도 차트와 다른 매크로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오후 차트 분석 자료까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